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많고 강한 자 많고 유명한 자 많지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렇게 어지럽고 암담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존하기 위하여 입술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밝게 열려서 깨달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서 널리 증거함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진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느헤미야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육은요. 이제 성 무너진 데가 아니라 성을 다 쌓아도 그 성 안에 보면요. 쑥대밭이 돼 있거든요. 쑥대밭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면은 딱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명절이나 뭐 이럴 때 가면은 그 몇 달 안 됐는데 쑥대밭이 돼 있어요. 쑥대밭.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묵힌 데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쑥이 이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쑥이 대궁이 이렇게 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밭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또 우리가 나 내 자식 다 컸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제 손주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자손 농사입니다. 자손 농사. 농사를 짓는 경험은 없지만 제가 이제 들은 걸 말씀드리다 보면은 농사꾼의 발걸음을 들으면서 벼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발걸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요번에 이제 시골 갔다가 시어머님께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성묘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못 보던 풀인데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뜯어가지고 이제 꽃다발을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방에다가 딱 꽂아놔야지. 그리고 들고 오는데 어머님께서 그건 피야. 아니 그거 진저리 쳐지는 피를 왜? 그래서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까 피도 이게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피라는 걸 모르고 못 보던 꽃이 있고 좀 저런 거 좀 해놓으면 예쁘겠다. 풀이지만 풀도 예쁘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한 움큼을 들고 갔는데 어머님 노발대발 하시고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농사꾼의 아들로서 저런 거를 뜯어온다고 막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아버님, 어머님 막 이제 혼나겠다 싶어서 저도 아깝지만 그 풀 다발을 버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농사 짓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제 교육은 이제 쑥대밭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성평등 있어.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안 돼 동성이 안 돼 막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이제 조금 뭐 나와 있는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저에 깔려 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2002 교육과정은요. 그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놨어. 제가 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그죠?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더니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넣는 것이 2002 교육과정인데요.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교과서가 그렇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교과서가 지금 엉망이래. 지금 교과서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을 몇 시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자 그러면 요런 계획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책을 만들자. 그럼 지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지필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만 봅니까? 나온 교과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에는 뭐가 들어냐?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인간상으로 가르칠 것인가? 성취 기준은 어떻게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라고 시험 잘 봤다고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딱딱 정해지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표도 만들고 내용도 만들고 몇 시간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지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커다란 청사진이 그러니까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 설계도가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었어요. 근데 2015 교육과정 가지고도 우리가 아니 이럴 수가 교과서가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막 교과서의 문제점을 학부모님들이 찾아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조족지혈입니다. 2022 이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한번 내용을 볼 텐데요. 오늘은 총론 우리가 그 공청회에서 했던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항의했던 건 뭐냐면은 뭐 역사과에 이런 게 있었다, 보건기술과에 이런 게 있었다, 무슨 과목에 뭐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삭제해라, 수정해라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 총론은 뭐냐면은 그 강론이 나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기초예요. 그 기초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국어 교사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국어의 문제점을 이제 조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2022 교육과정은요, 추진 배경이 있는데 그 추진 배경이 뭐냐면 OECD 교육 2030이에요. 그러니까 OECD 그에서 나온 교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은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조금씩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놀랄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은 이제 OECD 그 교육 2030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성공, 이제 핵심이 있다면은 이 2022 교육과정에는 웰빙입니다. 웰빙. 사회적인 웰빙이에요. 주로 사회적 웰빙.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쪽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주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평가를 이렇게 해주세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OECD 교육 2030의 핵심 되는 내용이에요. 행위 주체성. 그러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감당하느냐. 지금 학부모님들은 교육은 뭐야? 내가 교육 수요자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 OECD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학생. 그 부모님은 돈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아니라니까요.
자, OECD 교육 2030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학생 주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고요. 내가 저번에 공청회에서 학생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분명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수많은 학부모님들은 쟤는 왜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 말을 하더니 점점 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자, 추진 배경이 뭐 이제 OECD 2030 요거를 얘기하면은 그래도 조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시작했더니 마이크 뺏겼어요. 총론 문제점 지적하다가 마이크 뺏겼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중심적,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탈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에서 탈피해라. 이제는 개인이 아니야. 공동체 중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협력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회 변혁,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도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즉 뭐냐면 지금 있는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근데 변화를 획기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변혁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혁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겠다? 교육을 이용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변화, 변혁을 위해 교육을 도구로 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OECD 보고서가 대한민국 교육의 배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간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항의를 시작해야 돼요. 왜 OECD 보고서 그것이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고 그거 지침을 따라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예요. 그러나 가입했어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협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너 맞지 않아. 협조 안 할래. 야, 너는 협조 안 하면 탈퇴시킬 거야. 하라고, 탈퇴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죠. 자, 이 부분은 고교 학점제 실시 부분은 우리도 반대하고 저쪽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과정.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시는 거 봤죠? 근데 사실은 2002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소통 채널까지 은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의견 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이트 찾아가지고 의견 쓰는 날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링크를 받아야 간신히 찾아갈 수 있어요. 국민 소통을 최대한 안 하겠다는 거죠. 명시적으로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정보의 부재, 소통 창구 진입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부 그 사람들만의 교육과정 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인사들은 다 거의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참 말이 많죠. 이름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민주시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민주시민이라는 개념 자체에 합의가 없어요. 민주시민이 어떤 게 민주시민이냐. 자, 요거는 조금 2014년도 자료입니다. 그 선거연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 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량한 학습을 말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2014년에 나온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수할 때 받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뭐라고 하느냐? 인식의 테두리 밖의 문제를 인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거, 인식 바깥에 있었던 일을 인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이 이렇게도 정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셨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 직무연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그 정말 엄청난 논란이 많은 민주시민 교육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심화, 깊어지고요. 더 확장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심화, 그다음에 어떻게? 확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특정 정치 이념 교육, 성평등 당연히 들어갔어요. 한두 과목이 아닙니다. 전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없어요. 국어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퍼주기식 평화통일교육,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다문화, 거짓 평화 이슬람 포교교육,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생태교육. 요즘 뭐 기후환경 생태 뭐 이런 거 탄소 많이 나오죠. 못 듣던 말이 나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게 왜 나왔을까? 왜 나왔느냐 하면요. 아, 지금 이 뭐 탄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기후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요번에 보니까 기후가 문제야. 아, 또 보니까 이게 요즘 뭐 물고기들이 많이 떠올랐어. 아, 요즘 뭐 종들이 막 멸종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자본주의야. 이렇게 갑니다. 자본주의 때문이야. 그래서 공청회 때 그 대구의 전교조 지부장 되시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본주의 불편하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본주의가 불편한 이유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냐? 자본주의 때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애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생태교육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보호 교육이 아닙니다. 생태교육, 기후환경교육. 그래서 답은 어디로 갈까요? 자본주의가 문제니까? 네,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입니다. 자, 문제 많은 시민교육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개념 정의가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우리가 수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고통에 100배, 1000배가 더해질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이 2022 교육과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애들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가르쳐라. 검정을 해라. 2022 교육과정이 그대로 통과돼서 만약에 학교에 시행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공교육에 보내면 애들 다 부모와 격리된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소통할 수 없는 세대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작년이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벌써 이들은 물밑 작업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막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거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용어 중에서 무시무시한 거 있어요. 밭갈기 들어보셨어요? 밭갈기. 아까 쑥대밭 얘기했잖아요. 쑥대밭 그 농사는 제가 안 지어봤지만 쑥대밭을 해결하는 방법 제가 그거를 뽑으려고 해봤는데 한 포기도 못 뽑았어요.
옷만 버리고 손만 망가졌어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포크레인을 불러야 된대요. 몇 년 묵은 밭은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파야 된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별로 묵지 않은 밭은 그 뭐 또 이렇게 기계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밭갈기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밭갈기 하는 기계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포크레인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토론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가치는 뭐냐? 평화 문화를 위한 세계 시민성. 여러분 민주 시민이 그냥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시민은 시민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시민 아닙니다. 앞에 민주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념이 들어간 민주 시민이에요. 세계 시민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 세계화 이거 아닙니다.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어젠다들이 있어요. 목표는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 무섭죠? 그냥 시민을 양성하는 건전한 자유롭고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인간상은 평화를 실천하고 생태 친화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환경, 생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뭐가 문제다라고 한다고? 자본주의가 문제야. 자본주의 불편해. 야, 자본주의 문제가 있잖아. 왜? 소득 격차가 나잖아. 너네 집 못 살지? 좀 살아? 그럼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 계속 뭐 상대적 빈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에 평화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평화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들어가면 또 신경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지속 가능. 뭐가 지속 가능해야 돼? 평화. 그럼 평화는 어떤 평화지? 내가 사용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포용적인 내가 알고 있는 포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분들이 포용해 주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그 세계 시민, 민주 시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혐오 차별, 혐오 세력이에요. 혐오 세력. 인간 이하에 인간성에 말살된 인권을 탄압하는 세력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소리쳐도 안 통합니다. 핵심 역량 보세요. 불평등. 어제 많이 보던 말들이죠. 차별, 혐오 등장했죠. 우리 그런 사람으로 이제 치부가 됩니다. 폭력 언어. 요즘 고운말 쓰기 운동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혐오 표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여쁘신 그 여자분에게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모르셨죠? 예, 남자답다, 여자답다, 예쁘다, 외모를 칭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침입니다. 저는 쓰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걸려서 신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육과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이 그냥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공감연대 해야 된다. 공감연대. 아시겠죠? 협력, 실천. 요 단어들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자,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인간상은 요 인간상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갈 만합니다. 두 번째도 이제 그럭저럭 넘어갈 만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문화적 소양과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입니다. 자, 다원주의를 깔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를 깔고 기본적으로 그럼 다원주의가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 초중고에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직무연수에 모든 교과서에 모든 그림에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다 일단
깔리고 가는 거예요.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을 둬야 합니다. 자, 다원주의 자체에 딱 걸리잖아요. 우리는 혐오 세력, 미성숙한 세력이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 문구 자체, 목숨 걸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 개인이 사라지고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강조가 됩니다. 그냥 협조, 요정, 협동 이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공동체,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자, 다양성 하고 싶은 말 나왔죠.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탕으로 깔아야 된다고요. 자, 다원주의 바탕으로 깔고 다양성, 다문화 바탕으로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그게 이미 깔린 상태 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배려, 나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더불어 많이 듣던 말들 있죠. 다원적 가치라는 잘못된 전제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학문은.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이런 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일단 모두가 맞다고 하자라고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맞다라고 하자. 자, 이런 전제 가지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교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야. 왜 틀렸다고 그래?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신인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원주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다원적 가치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 다원주의가 틀렸어라고 하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처럼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다원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원주의는 진짜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다 옳은데 너는 안 돼.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다원주의 세상에 왜 너만 아니 네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결국은 뭐냐면 진리 억압, 진리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 자체가. 그러면 어떤 인간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먼저 서야 돼요. 자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립.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막 자아가 생겨나잖아요. 애기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때 우리가 막 죽이지 않거든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애기들 너 자 죽여야 돼 그러고 때리고 혼냅니까? 아니에요. 자아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아도 버리고 죽이고 나를 누르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개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공동체와 협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스스로 강해져야 내가 남을 돕고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은 뭐냐면은 없어요. 그게 스스로 세워지는 거가 없어요. 그리고 뭐 계속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이게 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있는데요. 저희 반은 당번이 한 명이에요. 제가 딱 한 명씩만 지정을 합니다. 한 명이 뭘 하느냐 하면은
창문 열고요. 칠판 지우고 지우개 우리는 물칠판이라서 물로 씻어야 돼. 물로 씻고 그다음에 교실 문 단속하고 출석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책걸상 줄 맞추고 뒷정리까지 다 합니다. 엄청 깔끔해요. 왜냐면 그날은 걔가 다 하는 날이거든요. 그 책임을 딱 지워줘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하자. 아무도 안 하거나 멍청하게 착한 애가 하고 있고 야가 빠진 애들은 다 딴짓해요. 이게 뭐냐면은 모두가 한다는 것의 허점이에요. 모두가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치열한 그 외교를 벌이는 국제사회, 각자의 그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근데 세계 민주 시민이라는 홀은 이게 뭐예요?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면 밥 되는 거예요. 밥. 어리석은 애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탄소 중립이 어떻고 협력하겠다고 협력을 해줍니까? 협력은요, 힘이 있어야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뭘 협력을 합니까? 기초도 없이 지붕 예쁘게 예쁜 그림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년간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대한민국 거덜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부자가 몇 년 간다고요? 몇 년 안 갑니다. 요즘 애들 탕진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뭐 정선까지 안 가도 돼요. 핸드폰 하나로 다 끝장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애들 도박하잖아요. 부모님 몇백만 원씩 다 물어내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자식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식 농사 짓는 거 맨날 그 논에 가서 이렇게 그 곡식들 돌보는 것처럼 눈 부릅뜨고 아침 저녁으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잠이 드나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눈을 부릅뜨고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자녀 교육에 힘써야 돼요. 컸다고 내버려 둔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자녀 교육 성경에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나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 자녀 주님이 맡겨주신 거 청지기 직분 감당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20살 되면 끝이야. 천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뭐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이 뭐가 문제냐면 동북아에 스스로 매이는 역사 교육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웃이라고 하면요, 옆집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인가요? 이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근에 있는 나라, 일본 빼고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나쁜 놈들이니까. 자, 일본 빼고 이웃이지만 이웃이 아니야. 거기는 또 그런데 옆에 있는 이쪽 북한,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북아가 중점이에요. 이웃이랑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잘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아까 거기 이웃에는 뭐가 빠진다고요? 일본은 빠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크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옆에 있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역사 교육은 계속 동북아 중심입니다. 먼 나라는 아니 왜 먼 나라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되죠. 가까운 거기는 나쁜 나라니까 이렇게 돼요. 그거는 가치로, 나머지는 가까운 나라로. 그다음에 이제 초중등 이제 자율 시간 개선안의 문제점인데요.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면요. 총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봤어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 명시라고 하는 말은요. 글자로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랑 딱 우리 애를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공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이지만 여러분이 다 돈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 무슨 과목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새로운 과목을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지도하고 장악하고 쉽게 말하면 감시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느냐면 시도 교육감이. 자, 지역이라고 하는 건 마을이죠. 그럼 마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마을 공동체? 그렇죠? 마을 활동가? 무슨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예. 딱 떠오르죠? 마을 거기 있는 것들.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교육과정,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지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또는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뭘 배울지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새로운 과목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딩 교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코딩 교육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특정 지역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하겠죠.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쁜 동네는 무슨 과목을 하는지 우리 애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몇 반인지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 이름 이런 거 모르고 뭐 몇 점인지도 몰라요. 어떤 그 학부모님들은 막 정말 실시간으로 나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왜 이게 입력이 안 됐나요? 항의 전화하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스에 들어가서 자녀의 성적표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감시가 잘 안 되는 그 지역에서는 학력 저하가 우려가 되죠. 자, 요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총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론. 200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과목 또는 창체적 체험 활동을 지역사회 기관에서, 자, 기관 딱 나오죠?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고교 학점제랑 연관이 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누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학교 밖 교육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뭔가? 자, 학교 밖에 자, 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교 밖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실력 있는 분들,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AI 전문가 이런 교수님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섭외가 불가능해요. 제가 자유학기나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이렇게
진로 교육할 때 그 유명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뭐 지역에 이런 분들 모셔보려고 시간이 안 돼. 아우 내가 뭐 그거 애들 1시간 가르치려고 지금 이거 수업 빼먹고 갈 수도 없고 또 정말 뭐 회사에 어떤 내가 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못 가.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우 고급 인력이라서 학교에 와서 이렇게 1시간 해가지고 몇만 원 받아가시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오기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딱 준비되어 있는 분들 지금 많아요. 그분들은 있어요. 활동가, 마을 활동가 분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지금 이제 자유학기 뭐 하면서 애들 하고 있는 거 부모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철사 공예, 구슬 공예, 그다음에 만다라 색칠하기, 뭐 자기 정체성 찾아가기, 내가 하고 싶은 꿈 그리기 이런 거 해요. 중1 자유학기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공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항 조금 돈이 있으면 어항 만들기 이거는 재료비가 비싸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고가의 자유학기 그 주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제일 비싼 과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꽃꽂이였습니다. 꽃꽂이. 재료비가 비싼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간에 꽃꽂이를 해서 집에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하고 싶어 했어요. 여학생들도 하고 싶어 하고. 올해는 돈이 지원이 안 돼서 꽃꽂이 반이 없어졌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반이 꽃꽂이 반이었다고요. 이게 자유학기 지금 돌아가는 실태예요. 그리고 그냥 너 선생님들한테 돈 안 드는 거 그냥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하겠습니까? 뭐 유행가 내용 살펴보기.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유행가 들어요. 트로트도 듣고 뭐 이러 듣고 거기다가 좀 뭐 영어 팝송 들려주면 그나마 조금 뭐 영어 공부가 되려나? 재료비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것도 우려해요. 자, 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과목에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 주특기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네, 정규직 요거 하시겠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뭐 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서 마을 강사 노조 거의 뭐 금방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신 듯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위원회 학교의 위원회 우리 학교가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회가 뭐 할 때마다 생깁니다. 자기가 어디 위원회인지도 몰라요. 저도 위원회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5개 들어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위원회에서는 제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위원회는 이제 도서선정위원회인데, 도서선정위원회는 이제 다른 분들이 차지하시고 좀 뭐 별로 뭐 이런 위원회에는 또 저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도교육청이 무슨 위원회가 생긴다고? 교육과정위원회가 생긴다고요. 교육에 간섭하는 또 다른 위원회 탄생입니다. 자, 누가 거기 들어갈지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이런 분들은요, 교육청에 위원회 있는데 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시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누군가가 가죠. 그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과목을 만들 수 있다.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자,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입니다.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한다예요. 그럼 이제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다 만들어집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기능을 감당한다. 자,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뭐 등등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게 국가교육과정 공청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얘기는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마이크 잡았었는데 금방 뺏겼어요. 자,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국가는 국민들을 교육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청으로 지금 일부 넘어가는 거예요. 2022 교육과정에서 일부 넘어갑니다. 자, 일부 넘어가죠. 새로운 과목?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과목 수가 자꾸 늘어나겠죠. 이러다 보면 주객전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코딱지만한데 동네마다 교육이 달라요.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 과정 지원에 대한 그 자체 평가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 이런 걸 다 교육청에서 하고 개선 방안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새로운 교육청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허가해준 그 개설 과목에 대한 권한은 국가에 있지 않고 교육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교육청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헌법이랑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교육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 공청회나 이런 데서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개설을 자문하는 과목에 대한 교사 수급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건 학교가 교육청에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교육청에서 인재풀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성교육 강사 인재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재풀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는 그 교육청에 있는 인재풀에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새로운 과목을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가지고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과목을 만든 학교에 그 과목의 수업에 쓰라고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6천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럼 특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 그 과목은 다른 교과목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아까 그 자유학기 할 때 우리 학교 그 꽃꽂이가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했잖아요. 꽃꽂이 별거 아닙니다. 그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 과목을 지원하게 되면 그냥 10,000원, 20,000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수준의 교육은 위축됐고요. 근데 교육청 수준의 이 그 교육 과정은 커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 통합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지역 감정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이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 통합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목이 아예 다른 과목 생기고 더 다르게 배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밖 교육. 자, 이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발굴하라는 거, 발굴. 그 다음에 공유하고 질 관리에 힘쓴다. 이건 뭐 지원하라는 거지, 지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성평등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자빠질 때가 아니라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 말고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역사회 활동가 단체가 초중고 교육과정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중고 다 나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 즉 고교 학점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벽화를 배우고 싶어. 벽화 그리기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무슨 과목을 만들라는 거야? 벽화 그리기 과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강사를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컨설팅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벽화를 그릴지는 이제 상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그러니까 교육 자료 개발하고 그걸 보급하고 그걸 가르치는 강사를 연수하고 하는 걸 모든 거를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학교 밖 교육도 교육청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학교 밖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 마을 활동가들도 교육청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일자리 창출, 점조직이 아주 공고해지게 됩니다. 향후 영속적으로 집권 가능한 토대가 콘크리트처럼 튼튼하게, 바위처럼 튼튼하게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세대를 꽉 잡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람들도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딱 장악한다는 거예요. 네, 뭐 20년 집권? 제가 볼 때 이거 넘어가면 그냥 100년 집권 뭐 영원히 간다. 거의. 교육에 넘어가면요.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평생 가요. 정말 그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그 자기 부인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 교육받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돼요. 제가 국어과 시한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총론에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흥미 위주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흥미 위주로. 애들이 어려워하면 쉽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자어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내용. 우민화 정책이죠. 중학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여. 이런 말 굉장히 많아요. 참여자 나오면은 저는 곤두섭니다. 실천 나오면은 제가 곤두서는 단어예요.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성취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나와 있느냐? 성취 기준을 적용할 시 고려할 사항.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해설해 놓은 것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꼼꼼하게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숨겨놨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국어인데도 다 들어가죠. 사회적 약자, 소수자, 차별, 불평등, 성평등, 혐오, 차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의식 함량 이거 공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가지고 공동체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약간 공동체에 그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목표인데요. 자,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 국어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론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보면요. 민주 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 문제 해결한다. 뭐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나가거든요.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탐구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해야 돼요. 혐오, 차별 언어가 아닌지. 고등국어 목표 이제 수정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수정해가지고 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다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면은 읽기 같은 경우에요. 정말 웃기는 말 많이 있습니다. 독서 공동체와 사회적 독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독서를 통한 이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의 기본은 뭐냐면은 나를 남에게 표현하고 남을 이해하는 게 국어 교육의 기본이에요. 이해력, 표현력이 기본이라고요. 이런 말 안 써요. 독서 공동체 말 이게 반민주적이죠. 무슨 독서를 공동체 모여서 합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독서를 해야죠. 한 권 읽기 위험한 것입니다. 한 권 읽기 지금 전교조에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적극 반영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애들에게 똑같은 책 나눠주고 한 권 읽기? 이게 전체주의죠. 사회적 독서? 예, 사회적 들어가면 하여간 좀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 사회적 독서 이거는 사회적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이런 독서입니다. 자, 쓰기에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대한 참여, 사회적 책임 이런 말 나와요. 예. 요게 핵심이거든요. 문학은요. 순수 문학이 있고 목적 문학이 있어요. 순수 문학은 인간의 삶, 정서 이걸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학이 순수 문학이고요. 목적 문학은 뭐냐면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문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현실 참여, 실천, 사회적 책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1920년대 이 문학으로 몸살을 앓았어요. 계급 문학, 경향 문학, 프로파간다로. 그래서 소설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불 지르는 거, 죽이는 거. 이게 계급주의 문학이죠. 공산주의 문학. 이 문학에 쓰이는 용어들이 이번 국어 교육과정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실천, 참여 같은. 계속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여. 참여가 목표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과정에서는요. 문학을 통한 삶의 이해를 하는 삶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매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매체 영역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매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불필요하고 뜬금없이 들어간 참여 다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국어 교육이 이제 이념 투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어 요것도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국어에는 없을 거예요. 성평등 약간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참여, 실천, 평화, 뭐 생태 감수성, 책임감, 생태 전환 교육, 공동체 문제 뭐. 그리고 요즘 국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주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주체적으로 해석하자, 주체적으로 이해해보자. 그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예. 뭐 여러 과목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면 계속 나오고요. 예. 끝도 없어요. 젠더 이슈라고 딱 나오면 젠더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고등 문학과 영상에 보면 젠더 이슈, 차별과 혐오라고 딱
명시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뭐 조금 지났는데요. 일단 이 교육과정 전체 제가 총론에서 살펴본 거 간략하게 말씀,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이고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기후 생태 환경은 자연 보호가 아니고 사회 변혁을 위한 어젠다로서,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수정 삭제 해봤자입니다. 그래서 전면 폐기하고 다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연구진, 집필진 새롭게 구성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 전 정권이 알박기를 했죠. 2022년 12월 말까지 고시해라.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 또 수요자들,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제 인간상으로 교육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또 건의하고 또 교육 전문가들도 편향되지 않게 다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으면 빼면 됩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빼면 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것을 만약에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양쪽을 동일하게 넣으면 됩니다. 예, 보이텔스바흐 법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넣고 동일하게 비판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아마 다른 과목 또 깊이 있게 보면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육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냥 교사거든요. 중학교 교사의 눈으로 본 교육과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근데 전수할 수 없도록 딱 막을 쳐놓으면은 이미 이게 통과돼 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으면 아동 학대로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 아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국 교육회복 교사연합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른 가치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약칭으로는 리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